이제 사실 이번부터 한 6개는 그 소수부족인 카렌족이 주민족인 타이와 버마를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선교하는 카렌 교회가 될 수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카렌이 있는 지역이 동남아 지역이잖아요. 이게 아세안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남아의 소승불교권에서 소수부족, 특히 카렌 교회가 어떤 역할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세안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결성이 됐는데 2015년에 중요한 이제 그 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두 6억 5천만이 되고요. 세계에서 모두 5번째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이 아세안에 있는 소승불교권은 네 나라인데요. 태국, 그다음에 캄보디아, 버마, 라오스입니다. 가장 소수불교권이 밀집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를 빼고는 다 여기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일반 소승불교들은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귀 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종교적 실천과 혼합의 그 의식을 갖고 있죠. 참고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석가모니를 누구냐고 볼 것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소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아라한, 깨달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석가모니를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라는 것은 아라한 플러스 알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인데요. 마치 구세주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대승불교는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메시아를 불교와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소승불교권에 보시면은 불교 비율이 94%, 90%, 96%, 67% 이렇게 정말 많고요. 대부분이 소승불교입니다. 99%가 소승불교죠. 아세안 우리 네 나라의 소승불교 특징이 뭐냐면 토속 혼합주의예요. 전통 종교와 불교와 힌두교가 아주 정말 잘 혼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고 국가의 보호와 국가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공덕 축제를 위해서 높은 헌신이 되어 있고 세속과 앞에 아주 큰 도전을 받고 있는 불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보면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증가됐어요. 이건 좀 오래된 2008년도 좀 자료인데 지금 한 50만 정도가 되고요. 미얀마는 220만, 캄보디아는 약 13만, 라오스는 20만 정도가 되는데 한 30만이 됩니다. 이쪽 지역의 기독교의 특징은 첫 번째는 소수부족교의 강세입니다. 미얀마는 90% 정도의 교인들이 세계의 부족국에 있습니다. 까친친 카렌. 다음에 태국에는 약 50% 정도의 교인이 소수부족 안에 있어요. 소수부족이 인구가 2%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에는 반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주민족은 0.3%, 0.2%. 다음에 교회 성장이 1990년 이후에 최근에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지 교회는 아주 성숙한 주인 의식을 갖고 있고 자체 교회 자립, 자치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선교사와 함께하는 교회는 좀 역사도 짧고 의존적인 경향이 있지만 현지인들이 중심된 오래된 단체는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교에 대한 인식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일입니다. 지금 아세안 이 소승불교권에서의 카렌교회 위치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교회, 민족교회예요. 세력인요, 버마 카렌 침례총회는 30만, 포카렌은 한 6만, 그다음에 디아스포라는 5만, 카렌 침례총회 우리 태국은 4만. 이거는 세례교인이고 마치 어린 나이와 다 합치면 70만 이상의 교인들이 바로 카렌 안에 있습니다. 아주 가장 오래된 자립 역사를 갖고 있는데
1854년도에 바센이라고 하는 지금 바텐이라는 지방의 이 카렌 침례교회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서양 교회로부터 목회와 교회에 관한 사역의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문서 사역은 도움을 받겠지만 교회에 대한 사역을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겠다. 놀라운 일이죠. 1854년 벌써 한 70년 가까이 되죠. 그리고 1856년부터 그 바센 지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점이 카렌이 분포하는 지역인데 보시면은 태국과 버마의 중간에 그리고 버마에도 이 델차 지방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규모도 크죠. 자립 역사도 오래됐죠. 선교사도 오래전에 파송했죠. 지역도 넓다. 이게 선교하기 좁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1828년도에 이 꼬사뷰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2년도 안 돼서 이분이 시도한 게 뭔지 아세요? 태국에 전도하러 왔어요. 여기 지금 이제 주황색입니까? 이 글자 이 그림은 꼬사뷰가 1828년부터 그분이 소천하기 1840년까지 다닌 지역이에요. 참 놀랍죠. 이 처음에 믿은 사람의 전도의 이 신앙 유산이 계속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카렌 교회가 왜 이런 소승불교권을 위해서 장점이 있는가? 1856년 이후에 선교를 시작했고 버마의 주류 교단을 형성했잖아요. 그다음에 자립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소승불교권의 중심 지역인 버마 타이 민족의 접합이 있죠. 그쪽에 있고요. 접합이 있고 언어는 버마 카렌은 버마를, 타이 카렌은 타이어를 정말 최근에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교육받은 사람은 그렇게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이 바센이라는 지방은요. 그 지방의 교인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수입의 20%를 헌금을 한답니다. 10%는 11조를 하고 나머지 10%는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적 자원이 많은데요. 이 신학교가 정말 많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500명 정도가 있어요. 난민촌에 한 500명 있고 우리 태국에는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런 그 자원들이 많다는 것이고 불교의 배경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다음에 버마와 태국 사회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버마와 타이를 위한 선교적 자원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도 있어요. 선교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잘 돼 있지 않았고 다음에 버마 같은 경우는 이 주민족하고 오랫동안 전투를 하고 있고 긴장력이기 때문에 이 주민족으로 가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닥터 베네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버마 출신의 카렌 의사입니다. 싱가포르, 그다음에 태국, 미얀마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신의 병원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현재 위치가 뭐냐면 아시아 침례교회 여전도회 회장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류사회 영향력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아웅산수치 현재 여당을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버마 사회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도 좋고 사회적 이슈도 있고 다음에 주류 사회와 영향이 있고 다음에 아시아 침례교 전체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선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낸이라고 하는 친구를 제가 작년에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만났습니다. 이 친구,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할 때 가만히 보니까 태국에 있는 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낸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에요. 3명의 태국 친구가 왔는데 그 당시 그 시온 지방회에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지방에는 축제도 하거든요. 그때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초대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자가 왼쪽에 있는 친구인데 이 약자지만 이 강자인 타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앙마이 루안밋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암퍼팡이라고 하는 그 치앙마이 한 지역에 타이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 20여 명의 타이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아주 중요한 변환점은 거기에 그 이제 목회자, 지금 목회자가 됐지만 이 마약, 다음에 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이 사회에 정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깨누 목사님과 교인들에 가서 기도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신학을 하고 왔을 때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교회는 이미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카렌 교회가 이 소승불교권에서 어떤 단체나 교회보다도 선교적 잠재력이 많은데 이제 좀 좋은 모델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그 소승불교권 또는 타이나 버마의 한 지역에서의 타민족 선교를 하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에 그 주류 교회, 기독교의 주류는 남방구로 이제 변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남쪽에 있는 그 색깔이 훨씬 더 허신되어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빈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 여전히 많지만 우리 아프리카라든가 남미에 참 허신된 분들이 많으세요. 또 아시아 일부 국가에도 있는데 그 새로운 기독교 중심이 되어 있는 남반부 교회는 우리 그 상황이 우리 태국이나 버마에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태국에도 버마에도 약자들, 소수부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훨씬 많아요. 세계도 과거에는 뭐 유럽이나 그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 간의 기독교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남미나 아프리카에 기독교인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 가난한 교회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태국이나 버마에 있는 이 약자인 소수부족이 주민족인 타이나 버마에 대한 선교를 하게 되면 이 전체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승불교권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세계 교회가 당면한 이 남반부 교회의 한 교회로서 선교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선교의 한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소승불교권에 있는 이 태국, 미얀마, 또 캄보디아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카렌 교회가 선교적 잠재력이 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